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에서 완전히 깨지도 않은 상태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에 잠긴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그 순간을 아직 몸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머리가 먼저 달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아침의 시작은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과 마음가짐이 정해진다라고요. 오늘은 이러한 아침의 소중함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세요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사실 세상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소문도 많아서 제대로 실천하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많은 사람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도 곁들여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필 아침 습관일까요? 누구에게나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집중력이 오르는 올빼미형 인간도 있고 점심시간 이후에 에너지가 폭발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은 아침이 리셋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아직 알 수 없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의 몸 상태를 먼저 돌아보기 딱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아침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는 특정 습관들이 쌓이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실제로 제 지인이 있었는데 늘 수면이 부족하고 체력이 달려서 하루 종일 피곤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명 강의에서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듣고선 일주일 정도만 새로운 습관을 시도해 봤다고 해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해가 뜨는 방향을 잠깐 바라보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심호흡으로 마음 고르기 같은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죠. 그런데도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전보다 집중력이 올라 업무 효율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이처럼 아침에 아주 간단한 습관들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루틴은 저희 채널을 애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각 루틴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 배경이 있고 어떻게 실천하며 또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나도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바빠서 미루게 된다라든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하실 텐데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리라 장담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건강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라지 않을까? 정말 이게 다이어트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 말이죠.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간다라며 걱정하는데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차가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은 식도를 자극하거나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미온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일단 우리가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 소변으로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물을 적당히 마셔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장운동이 촉진되어서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죠. 제가 직접 느낀 바로는
아침에 물을 한두 잔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가벼운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카페인을 찾기 전에 물부터 마셔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더불어 아침 공복물 마시기는 다이어트 효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을 마신다고 해서 살이 쑥쑥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때때로 몸이 그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과잉 섭취를 예방하고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나는 순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컵이나 물병을 집어들면 됩니다.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도 아침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자꾸 깜빡한다라는 이유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물 좀 마셔야지 하고도 화장실 다녀오고 거울 보고 나면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굉장히 좋은 팁은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면 의외로 입안을 헹구는 느낌이 들어 아침 구취 제거에도 도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한 구독자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커피부터 찾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공복물 마시기를 한 달간 실천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소 느꼈던 속 더부룩함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아침에 물을 마시면 한결 개운해지는 느낌 덕에 굳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금방 정신이 맑아진다며 후기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루틴은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을 받는 행위 자체가 무슨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서 에이, 저 정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찍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아침에 서둘러 집을 나서야 하므로 햇빛을 쬐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거창하게 공원으로 나가거나 산책로를 걷지 않더라도 아침에 단 5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과 눈가에 받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생각해보면 낮과 밤의 구분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보면 뇌가 이제 낮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밤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지하게 되죠. 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피곤해도 잠을 잘 못 드는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또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기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물론 음식이나 영양제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지만 자연광으로 우리 몸이 직접 합성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항상 블라인드나 커튼을 꽉 닫은 채로 지내다 보면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되기 십상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출근할 때부터 이미 캄캄한 새벽이라 태양을 볼 새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말에라도 혹은 점심시간을 조금 활용해서라도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려 애써보세요.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다만 아침 햇빛은 무조건 건강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햇빛에도 시간대별로 강도가 다르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8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살이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한여름에는 아침부터 자외선이 꽤 강할 수 있으니 모자나 얇은 겉옷을 챙기는 등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자외선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제 친구 중에는 원래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부러 베란다에 나가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수면 패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해를 보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져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활 리듬과 기분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거나 헬스장 등록해야 한다 같은 부담감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아침에 필요한 건 그 정도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트 위에서 복잡한 요가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만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전신을 이완해주는 스트레칭은 피로회복에도 좋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밤사이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자면서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잘 때도 목이 꺾이는 자세가 되기 쉬워서 목과 어깨가 경직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더욱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몇 분만 더 자고 싶다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른 아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여보면 의외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차피 잠깐 하는 거니까라고 무리해서 허리를 강하게 꺾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죠. 아침에는 몸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부드럽고 천천히 스트레칭 범위를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작이지 근육을 한 번에 늘리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은 아프게 해야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지인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꽤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겪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의사도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라라고 권했지만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운동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침에 그냥 5분만이라도 목과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자라고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크게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 정도가 지나자 전보다 허리가 덜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 작은 습관이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주었다고 하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라고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약간의 호흡법까지 같이 익히면 집중력과 안정감을 얻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내 몸을 정말로 아끼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끼면 스트레칭이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가치 있는 의식이 된답니다. 네 번째 루틴은 명상 혹은 심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겨우겨우 시작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숙면을 못 취했거나 전날 일의 여파를 가지고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면 몸은 일어났어도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 짧게라도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상태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왠지 동양의 깊은 수행 과정이나 불교 승려가 깊은 산속에서 정진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사실 명상은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든지 잡생각을 전혀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엄격한 룰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명상 전문가들은 처음 입문자들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생각은 들 수밖에 없으니 그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그리고 의자에 닿은 몸의 감각을 천천히 인식해보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5분이라도 해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산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회의가 있는데 어떡하지?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야 하나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면서 잠시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그 걱정들이 조금 작아지거나 멀리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수월해지죠. 하지만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나랑 안 맞는다,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명상은 습득이 필요한 일종의 기술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무념무상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잡생각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내 몸에 집중하며 또 생각이 흘러갔구나 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이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명상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매일 아침 10분씩만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갑자기 내면의 평온을 얻었다는 극적인 체험은 없었지만 분명 전보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나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걱정거리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차분히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군요. 혹시라도 명상은 왠지 종교적인 활동 같다라며 거리감을 느끼셨다면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 운동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루틴은 하루의 목표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뒤 하품을 하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스케줄 걱정부터 몰려온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가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걱정들은 마치 밀물처럼 쉴 새 없이 밀려와서 우리 의식을 독점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집을 나서기 일쑤죠. 하루가 의무와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로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루의 목표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과도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즉 오늘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오늘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등등 짤막하게라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단한 걸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잠을 잘 잔 것에 감사하다. 오늘은 동료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등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많은 심리학 전문가들은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면 행복감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굳이 일기 형식이 아니어도 머릿속으로 짧게라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피곤하다, 일하기 싫다, 벌써부터 힘들다 같은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무작정 확장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3분 정도만 자신에게 오늘은 무엇을 가장 잘하고 싶나? 라고 묻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에서 모두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밝게 이끌겠다라든지 오늘 식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처럼요. 그렇게 하루의 작은 목표와 감사를 되새김질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니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편안해 보이냐고 물어볼 정도였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힘인 것이죠.
다만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나 긍정적인 목표가 현실을 즉각적으로 바꿔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습관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작은 희망과 감사로 출발하느냐는 하루의 질을 확연히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습관은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5가지 아침 루틴 공복에 물 마시기, 햇빛 쬐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혹은 심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하루의 목표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5가지를 전부 완벽하게 실천해야만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중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데에 이 글의 핵심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루틴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은근히 많기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아드리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루틴들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루하루가 바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겁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정신없고 준비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하지만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성공,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하다못해 5분만 일찍 일어나도 혹은 딱 23분만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작은 결심이 우리를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번 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